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2강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어디 보시냐면 거기 그 14쪽이죠. 14쪽에 그 지적 공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하는 게 인문 과정인데 인문 과정에서 진도 얘기할 건 없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이 어떤지 한마디로 이제 용어라든가 기본 사항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자, 등록 사항 중에서 지적에 대해서는 뭐예요? 지적에 대해서는 크게 6단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등록 파트라 그랬죠. 국가가 등록 사항 특히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6가지 중에 4가지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하고 경계 이 4가지. 그 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는 뭐예요? 이 지적 공부 얘기죠.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뭐냐? 네, 공부에. 어떤 지적 공부에는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자, 그 다음에 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뭐가 생기면 토지 이동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하고 지적을 정리하고, 당연히 공부에 등록하려면 이 경계 면적 좌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측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지적 공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에는 이제 뭐예요? 대장의 다음 중 그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 중 연결이 틀린 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대장이니까. 자, 우리가 뭐예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에는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되느냐? 대장에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대장에는 보통 한 11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어요. 11개. 어떤 내용이 맨 위에, 여기 왼쪽 위에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가 써 있어요. 고유번호. 자, 왼쪽 위에 고유번호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14쪽에 지적 공부의 종류 중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렇게 써 있죠? 거기 그래서 맨 아래 그 보충 자료, 그래서 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 얘기인데, 이 고유번호가 한마디로 자, 전산 처리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 고유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유번호에서 꼭 암기할 사항은 어디에, 이 지적 공부는 뭐예요? 지적 공부 중에 대장도 있고 도면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전명부, 대지권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있는데, 자, 이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들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고유번호는 도면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러면 충청남도 서촌군 장옥산 이게 소재고, 그 다음에 100번지 이게 땅번호 지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토지의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쓰는 거니까. 왜? 별을 심으면 답이고, 예컨대 뭐예요? 배추 뭐예요? 미나리 이런 거 있죠? 곡물, 원예작물, 당나무, 뽕나무 이런 거 심으면 뭐예요? 전이고, 측량해서 면적을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갑이라고 쓰는 게, 여기는 꼭 소유권자가 누군가 소유자를 등록해야 돼. 왜? 당연히 그 지번이 뭐예요? 지번은 같은 구역 내에서 똑같은 지번 없어요. 왜? 우리 사람도 주민등록번호가 다 다르듯이. 근데 뭐예요? 물론 지번 부여적을 달리하게 되면 뭐예요? 같은 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지번 부여적 내는 없다는 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이 소유권자한테 땅 하나에 대해서 면적의 공시지가, 땅값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9월달에 걷어야 되니까 소유자가 누군가 쓰고,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이 오른쪽 위에는 뭐예요? 우리가 도면번호, 축척, 장번호, 비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인문과정이니까 대표적으로 이 대장에는 뭐예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그 다음에 그 토지 등급과 맨 아래 뭐가 있다고? 개별 공시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가 등록돼 있다 이렇게 이해만 합니다. 이해. 자, 나중에 차차 외우기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도면은 우리가 실제 거리 이 메타를 뭐예요? 센치 있죠? 센치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축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축척. 축척.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도면은 뭐예요? 법에서 정해놨어요. 법에서 정해놨는데, 어떻게 정해놨는데, 가로가 뭐예요? 가로가 40cm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가 몇 cm고, 세로가
30cm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실제 거리가 뭐예요? 자, 예컨대 자 어떤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 토지가 실제 거리가 뭐예요? 가로 20m, 세로가 뭐라고? 30m 이런 토지가 있다는 점. 그러면 자, 그럼 이 메타라고 하는 뭐예요? 20m, 30m 이 빌지를 어디에다가 도면에 만약에 등록을 하려면 우리가 축척 왜?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컨대 늘리는 거는 우리가 확대라고 얘기해요. 줄이는 걸 뭐예요? 축소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축척은 축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20m를 센치로 바꾸려면 메타를 센치로 바꾸려면 뭐예요? 자, 1m는 100cm니까 얼마예요? 자, 2000cm입니다. 몇 cm라고? 2000cm다. 2000cm. 그러면 이거는 30m는 뭐예요? 3000cm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2000cm, 30cm니까 이거를 뭐예요? 40과 30으로 옮기려면 옮기려면 뭐예요? 줄여야 되겠죠? 줄인 거 축척이에요. 그래서 축척이 만약에 얼마라면 1000분의 1이라면 이렇게 뭐예요? 자, 나누면 어디? 자, 이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뭐가 자, 세로가 몇 cm로 3cm고. 그다음에 가로는 뭐예요? 가로는 몇 cm로 2cm죠, 이렇게. 자, 이렇게 20m하고 30m, 이 메타, 20m, 30m, 이 메타, 자, 이 거리가, 실제 거리가 이 도면에 들어오려면 2cm, 3cm 요만큼께 들어온다. 그래서 이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자, 실제 거리를 뭐예요? 축소시켜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등록이 되어 있느냐? 어떤 내용들이. 자, 그러면 도면에는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냐? 그러면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이 왼쪽 위가 뭐예요?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색인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색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도면에는 자, 이렇게 뭐예요? 무슨 뭐예요? 무슨 빵빵 뭐예요? 구운 빵빵 뭐예요? 면이. 그래서 이게 바로 소재예요. 자, 이게 소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축척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축척이 이 대한민국 농촌이 많으니까 1200분의 1을 주로 써요. 자, 그러면 어디에 이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뭐예요? 자, 13 뭐예요? 답. 자, 14전 무슨 얘기하니까 13은 지번이고, 그러니까 행정구역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이게 경계예요, 경계. 이게 경계. 그다음에 여기는 자, 경계점 및 기준점 및 위치. 기준점이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가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도면하고 이 대장하고 도면하고 대장하고의 등록상이 뭔가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거기 14쪽에 밑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서 쌍가라서 한번 보면 등록사항 중에 그럴 수 있죠? 소재지번 공통이라 했죠? 소재지번. 이게 공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소지공사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그렇게 이제 외울 거예요. 그걸 외우면 굉장히 시험 문제 풀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 소유자 표시, 소유자 명령 있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면 대장소관청으로 바뀌었다고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한 날과 원인.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급과 공시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몇 쪽에 그 15쪽에 그 3번 지적등기마도 나오죠? 그래서 도면에 보면 그 쌍가른 3번의 등록사항에 소재지번 공통이고 지목 있죠? 여기 지목. 지번. 소재 지번 공통 지목. 지목. 그 다음에 이게 색인도. 색인도. 이런 게 등록사항이다. 이제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어. 이거는 자,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가 자, 이 대장하고 도면은 좀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도면을 제대로 파악하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니까 그걸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쭉 넘기세요. 그 나중에 보존 관리는 뭐 그건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와서 저기 올해 또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거기 여러분 이제 여기 몇 쪽에 그 17쪽에 토지 이동을 보겠습니다. 토지 이동.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 그 목차 순서에 자, 목차 순서에 뭐가 나왔어요? 그 토지 이동이란 단어가 써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토지동이랑 단어가 써 있어요. 그 한마디로 토지동은 달라졌다 얘긴데 어떻게 해서 달라지냐? 토지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를 이렇게 원래 이 제목이 토지동 제목이 토지 표시를 이런 식으로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정하거나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 거 말소하는 걸 말한다. 이게 바로 토지이동이에요. 그럼 토지이동은 이렇게 토지이동은 여러분 거기 어디에 그 17쪽에 토지이동의 의의 그래서 개념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몇 가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6가지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다음에 면적, 경계좌표 있죠? 경계좌표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토지 표시니까 이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런 토지 표시 사항을 뭐예요? 세로에 정한다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세로에 정한다는 게 세로에 정하는 게 바로 신규 등록이에요. 근데 변경한다. 예컨대 변경한다는 건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뭐 합하면 분할하거나 합하면 뭐예요? 면적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말소한다 하게 되면 토지가 바다가 됐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에 거기 토지동의 사유 중에 신규 등록 나오는데 그 사유 중에 뭐예요? 모두 있고 신규 등록도 있고 그 다음에 모두 있고 등록 전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뭐예요? 토지 분할도 있고 토지 모두 있고 토지 합병도 있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있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 이렇게 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예요? 이 토지 소유자가 의무가 있어요. 60일의 의무. 물론 이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인데 뭐예요?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게 그게 60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올해 시험에 작년에 이제 뭐예요? 이 등록 전환이 뭐예요? 이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가장 시험 문제 뭐예요? 가장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뭐예요? 나올 수 있는 단원이 이제 등록 전환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 분할과 합병은 있죠? 이 분할과 합병은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이거 좀 봐두자는 얘기거죠. 이게 봐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넘버 1, 넘버 2 그다음에 신규 등록은 워낙 뭐예요? 촉탁 사유도 이제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규 등록은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요거 다음에 이제 볼 사항이다. 가장 작은 별. 그래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 전환은 종전에는 뭐예요? 지목 변경을 하는 거하고 지목 변경 안 하는 거 구별했는데 올해부터는 무엇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거 그게 중요해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지목 변경할 토지가 아니라 지목 변경 없이도 뭐 할 수 있다는 게 등록 전환이 가능한데 우리가 등록 전환의 기본 의의는 그거예요. 뭐라고?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어요.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다가 어디로 전환을 해요. 임야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장으로 전환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등록 전환이에요.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뭐예요? 신고 허가 있죠? 신고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도 허가 받으면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계획 따라서 뭐 하는 경우 지목을 바꿀 경우에는 무엇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뭐예요?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한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당연히 뭐예요? 60일까지 해야 되는데 바다를 매립했다든가 새로 땅이 생기죠? 그랬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적이 없던 토지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규 등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분할과 합병은 분할은 일단 본인이 매매에 필요해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필지 일부가 이렇게 필지란 말 그랬죠? 어느 하나의 땅에다가 국가가 세금 받으려고 거기다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고 있죠?
공부에 등록한 토지는 필지라고 그랬어요. 1필지 토지의 1필지 토지 일부가 자, 일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자, 형질 변경 용도가 뭐라고?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용도가 변경이 됐다. 용도 변경. 그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변경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이 어느 하나의 토지, 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일부에다가 집을 줬어요. 그럼 전이란 토지 일부에 뭘 줬으니까? 집을 줬으니까. 그죠? 일단 일부가 용도가 바뀌죠? 용도가 바뀐다는 점. 그럼 만약에 자, 이거를 뭐예요? 60일 이내에 자, 60일 이내에 분할이라고 하는 뭐예요? 의무 기간을 두지 않으면 웬만한 농촌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토지 전체를 다 뭐라고 전으로 세금 낼 것이다. 그럼 소관청이 그 꼴을 못 보겠으니 꼴을 못 보겠으니 뭐 하라는 얘기니까 땅을 뭐해서 분할을 해서 이만큼은 세금을 뭐로 내라는 게 이거 대류 세금 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게 어디에 여러분 거기 자 여러분 몇 쪽에 18쪽에 18쪽에 거기 쌍가리 입은 대상을 보게 되면 자 거기 그 등록 전환에 대해서 그 1번 산지관리법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뒤에 뭐라고 그 허가 신고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그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예요. 지목 변경 없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그 3번에 분할하게 되면 그 의 나오고 쌍가리 입은 대상 나오는데 거기 1번과 2번은 뭐예요? 두 가지는 임의적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다만 언제 이렇게 동그라미 3번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를 때 있죠? 그때 강제적인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중요한 것은 자 1번과 2번이 아니라 이렇게 뭐예요? 예외적인 사항이 중요해요. 그래서 분할은 원래 임의적인데 뭐예요?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60일의 의무가 생기는데 이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도가 바뀌니까 분할도 신청해야 되지만 지목 변경도 함께 신청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합병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은 네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있죠? 주택법에 의한 무슨 부지? 공동주택 부지와 자,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부지와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자,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학도 철천지의 구유수인데 이런 뭐예요? 공장, 학교, 도로,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그 다음에 하천 제방 있죠? 이런 공공용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공장, 학교 있죠? 학교. 그러니까 학교를 뭐 예컨대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공립학교를 만약에 진다면 이 뭐예요? 이 필지가 뭐예요? 여러 개 있으면 학교 지려면 한 필지로 뭐 한 필지로 하나로 저라니 하나로. 자, 뭐예요? 공장용지 국가 뭐예요? 공단을 만들려면 한 필지로 관리하라. 그런 얘기예요. 도로 있죠? 그러면 같은 뭐예요? 같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으면 이 신림동의 모든 도로는 예컨대 지방도로는 몇 필지로 한 필지로 관리하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장학도 철천지 구유수 이런 지목은 며칠의 의무가 60일의 강제적 의무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 이렇게 토지 이동에 대한 기본 정리는 요런 식으로 뭐예요? 요런 식으로 자 나중에 기본소 과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몇 쪽에 19쪽에 보시면 그 4번의 합병이 나오죠? 4번의 합병이 나오는데 거기 쌍가리 2번 뭐예요? 요건 나오고 그죠? 쌍가라서 한번 절차 나오는데 예외적인 사항이 그렇게 나오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하고 도로 하천 제방구가 나오죠?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뭐가 중요하니까 예외적인 사항이 중요해요. 예외적인 하여야 한다.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동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몇 쪽에 21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지적 정리가 나오죠. 지적 정리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지적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정리하는 것은 뭐가 생겼으니까 이동이 생겼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토지 표시 사항과 지금 실제 눈으로 보는 표시 사항하고 그다음에 공부 사항의 사항이 뭐예요? 서로 불일치하죠. 이동이 생겼으니까 그거 뭐예요? 가계부 정리하듯이 똑같이 만들어라.
그게 지적정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정리 사항은 뭐예요?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하고 그다음에 그 통지하고 뭐예요? 촉탁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에 등장할 사항이 뭐냐? 올해 시험 문제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계속 뭐라고 자 소유자 정리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에서 올해는 뭐예요? 통지사항이 작년에 안 났으니까 올해는 통지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지적 정리는 자 이 지적 정리는 자 무슨 정리? 소유자 정리.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 정리. 자 두 번째 뭐예요? 등록사항을 정정. 이렇게 등록사항에 뭐라고? 등록사항의 정정. 자 그다음에 지적을 정리한 후에 이렇게 뭐예요? 지적 정리 후에 이렇게 지적 뭐 한 다음에 지적 정리 후 자 정리 뭐라고? 자 통지 소유자한테 뭐예요? 내용을 알려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뭐예요? 촉탁이죠, 촉탁. 자, 표제부 고치라고 뭐예요? 등기를 수탁하는 이렇게 구분을 네 가지를 해요. 그럼 소유자 정리는 자 등기소에서 뭐예요? 만약에 등기부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자가 갑에서 뭐라고? 갑에서 이렇게 2번 누구로 바뀌면 을로 바뀌죠? 그러면 어디에? 이 대장도 뭐예요? 대장도 소유권자를 누구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갑에서 을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 소유권에 대한 완료 통지를 보내서 소유권을 누구로 바꾸라는 게 이거. 을로 바꿔라.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하고 대장의 표의사항은 뭐 해야 되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같아야 되니까. 소유권이 바뀌면 대장 소관청으로 뭘 보내줘서 소유권의 변경 완료 통지 보내줘서 소유권자를 고쳐달라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등록사항에 대해서 정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뭐라고 직권으로 뭐예요? 이게 직권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으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만이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직권과 신청인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대장사항 이런 식으로 뭐예요? 도면에 뭐예요? 도면에 어떤 하나의 토지를 공부에 등록할 때 자 뭐라고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도면에 등록된 이렇게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뭐 없이 면적에 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 등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 등록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토지에 공부에 등록할 때 위치가 잘못돼서 자 이렇게 위치가 잘못돼서 어느 방향으로 북동방향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다는 거죠. 북동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요만큼 이렇게 요만큼 뭐예요. 옮기게 됐다. 그럼 크기가 안 바뀌었으니까 면적의 증감 없고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위치만 경계 위치만 잘못됐기 때문에 면적에 뭐예요? 면적에 뭐가 없으니까 증감이 없으니까 직권이다. 근데 인적 경계 변경이 생겨요. 인적 경계 변경이 생기면 경계는 도면상에 하나니까 자 이렇게 인적 소유자 신청 인적 뭐예요? 인적 경계에 뭐가 생겼다고? 변경이 생기면 자 이런 식으로 인적 경계 변경이 생기면 여기에 무슨 말이 빠졌어요 지금 면적에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면적에 증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오로지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인접 소유자 있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피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경계 바꿔달라고 신청할 때는 자 인접 소유자에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승낙서나 판결서 필요하다. 인접 소유자에 뭐가 필요하다고?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나 뭐가 필요하다. 또는 뭐예요? 또는 이 판결서가 필요하다. 판결서. 자 이렇게 뭐예요? 판결서가 뭐하다는 게 이거.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만약에 인적 경계가 변경이 생기면 절대 소관청이 직고를 못해요. 굉장히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인적 경계의 변경이 생긴 것은 자 이것은 절대 인적 경계의 변경이 생기면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직권으로 이렇게 뭘 할 수 없다. 직권으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거 안 된다. 그게 중요해요. 항상 뭐예요? 면적의 증감 없을 때만 하지. 인적 경계가 변경된 건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직권 안 된다. 그게 중요해요. 그 소유권 정리후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 자, 그 몇 쪽에 21쪽에 기등록주의 소유권 정리 그렇게 써 있죠? 이미 공부에 등록된 소유권의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 항상 뭐라고 등기부가 기초예요. 항상 소등심에 뭐가 기초라고 등기부가 기초다 그 얘기예요. 물론 거기 이번에 신규등록의 소유권 정리는 최초로 바다를 뭐예요? 자 이렇게 신규등록은 항상 누가 하는 거이고 신규등록은 자 신규등록은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한다는 직권이에요. 왜? 바다를 최초로 매립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네가 진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지 매립권자인지 쉽게 얘기하면 그 증명서 가져와 봐라. 너를 소유권자로 등록하려면 소관청이 조사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거기 어디에 자 22쪽에 있죠? 22쪽에 공부의 정리 시기가 있고 뭐 그건 나중에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넘기기 전에 그 2번에 위에 중간쯤에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하기 위한 정리 절차 그래서 첫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가 뭐가 없어 이거 신청을 안 하면 소관청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지번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결정하고자 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항상 일단 먼저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신청하도록 뭐예요? 유도를 하고 만약에 누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겠다.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직권을 하겠다. 근데 신청하지 아니해도 면적의 증감이 없으면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몇 쪽에 23쪽에 뭐예요? 등록상의 정정 중에 거기 쌍가리 이번에 뭐예요? 가장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뭐가 없어? 증감이 없다. 동그라미 치세요. 증감이 없다. 면적에 뭐가 없이 증감이 없이 위치만 잘못된 것은 소관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뭐예요? 고치겠다는 죠. 근데 거기 2번 뭐예요? 2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 그래서 자 뭐라 나오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한 오류사항을 정정할 때 경계 면적이 변경됐죠? 이렇게 뭐예요? 경계 면적이 변경됐다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인적 경계가 변경됐다라고 나오게 되면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것이다 아니죠. 절대 누가 소관청이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 직권하면 안 돼요. 이거 항상 면적이 증감이 없을 때만 이때만 직권이지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항상 뭐라고 이거 신청사항이다 이렇게 꼭 받으셔야 돼.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몇 쪽에 거기 24쪽에 뭐예요? 지적정리 통지 이렇게 나오죠? 그 지적정리 통지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자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 답에다가 뭐예요? 답에다가 집을 줬어요. 그 집을 짓고 내고 내심 뭐라고 이거 내심 답으로 세금 내고 싶어. 대로 내는 게 아니라 답으로 내고 싶다는 점. 그러면 소관청이 그 꼴을 못해요. 자, 그 꼴을 못 보고 자기 관내에 뭐가 생겼는지 토지의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상황 있죠? 그 현재 상황 현황을 뭐라고 조사하는 뭐예요?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 등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토지 등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당기다가 걸리면 뭐예요? 걸리면 분명히 공부는 답인데 집이 눈에죠? 걸리면 자 이걸 대로 고친 다음에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내용을 알려준다. 그게 지적을 정리 후에 통지. 이 통지 시기가 이제 중요한데 통지 시기는 자 어디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가 존재하고 있어갖고 이 표제부가 있어갖고 이 표제부에 1번 뭐를 답을 뭐예요? 답을 우리가 대로 고쳤으니까 니네도 대로 고치라고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뭐예요? 자 변경 등기 있죠?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아니죠. 그러면 이 변경 등기가 뭐예요? 필요한 경우 있죠? 필요한 경우. 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것은 자, 대라고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그래서 자, 변경이 마치고 등기소에서 뭐라고? 등기 완료. 등기 완료. 이 통지서로 있죠? 통지서. 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 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접수 있죠? 이날부터 15일에. 15일이다. 접수받은 날부터 15일이다. 접수 며칠? 15일이다.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5일이다. 그럼 변경 등기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변경 뭐라고? 변경 등기가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없으면 이렇게 뭐예요? 대라고 뭐라고? 대라고 공부해 뭔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죠? 등록. 이 등록.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7일이에요. 등록 7일. 접수 며칠? 15일. 응? 등록 7일, 접수 15일. 그게 중요해요. 응? 자, 그래서 여기 몇 쪽에 24쪽에 통지 대상 밑에 통지식이 나오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자, 등기부가 없으면 공부에 필요 없으니까 공부에 뭐 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7일. 응? 중요하다. 그러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 변경 사실 완료 통지를 보내듯이 표시 바뀌면 뭐예요?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해요. 자, 이 촉탁이라는 뜻은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한다. 표시 변경. 이 표시 변경을 촉탁해요. 그래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경차인데 전부 지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바꿔라는 일부만. 그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이 표시 변경을 촉탁하니까 등기부가 없는 뭐라고? 신규 등록은 이거 하나라도 오늘 외우자는 얘기예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신규 등록은 다시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므로 고칠 게 없다. 즉 촉탁하지 않는다.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등기부가 없으므로 촉탁할 필요가 없다. 뭐는 신규 등록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등기 촉탁 그래서 몇 쪽에 자 25쪽에 그 쌍가리 1번 거기 촉탁할 필요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1번 신규 등록을 제외했다 그랬죠? 동그라미 치고 뭘 제외한다고? 신규 등록을 제외된다. 왜 제외된다고?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등기부가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파트가 이렇게 자 소유자 정리, 등록상의 정정, 정리의 투자, 지적정리의 통지하고 촉탁 사이가 있는데 자 이 지적 측량 파트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